우리는 그럼 수열이라는 게 뭔지 좀 잘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좀 깊은 의미에서는 요 녀석이 함수거든요. 요 녀석도 하나의 함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등학교 수열에서는 이런 것까지, 이걸 함수로 대응시켜서까지 생각할 건 굳이 크게 없고,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 그냥 수의 나열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떤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모든 것을 그냥 통틀어서 수열이라고 부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규칙이 있든 없든 그냥 지금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숫자를 막 쓴 거거든요. 그냥 이것조차도 하나의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냥 수를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나열한 숫자들을 각각을 항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항, 다항식에서 항처럼 그냥 맨 앞에 있는 숫자는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제 n번째 항, 제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이 수열에서는 이 일반항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 문제를 푼다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할 건 이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것이 제1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어떤 함수에서 봐봐. 어떤 함수가 있다. fx라는 함수가 있어. 이게 무슨 함수인지 몰라. 근데 f1이 1이고 f2가 3이래. 근데 f7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어. 이러면 1차 함수인지 이게 2차 함수인지 유리 함수인지 삼각 함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잖아. 이 조건만 가지고 절대 이 녀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거든. 즉, 이 함수가 무슨 수열인지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있어야 되고, 즉 그거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된단 말이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 함수식 하나만 딱 주어졌어.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함수에서는 이런 함수의 관계식을 찾아놓으면 많은 것들을 풀 수 있듯이 수열에서도 이 일반항이라는 게 마치 함수에서 그 함수식과 같은 녀석이야. 그래서 봐봐. 1, 3, 5, 7, 9, 점점점 이런 규칙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 항인 1, 두 번째 항인 2, 세 번째 항은 5, 7, 9 이렇게 가면 제 n번째 항은 2n 빼기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게 n번째. 첫 번째가 이 1이 2 곱하기 1 빼기 1이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2 빼기 1이고 세 번째가 2 곱하기 3 빼기 1이고 이런 규칙으로 가기 때문에 n번째는 2 곱하기 n-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걸 요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반항을 알고 있으면 모든 항의 값을 너무너무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10번째를 찾고 싶으면 여기다 그냥 n에다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100번째를 찾고 싶으면 여기다 10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항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라는 알파벳을 쓰고 알파벳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기는 거지. 어떤 A라는 수열이 있으면 첫 번째 항은 이렇게,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점점점. 또 다른 알파벳을 써서 B라는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나열해 놓은 걸 수열 AN에 이렇게 중괄호 쳐서 표현을 합니다. 수열의 AN이라는 수열에 이렇게 중괄호가 써 있다는 건 이런 숫자들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수열, BN 이렇게 쓰시면 B라는 수열이 그냥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표현이니까 크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까요? 박스에다 내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을 좀 넣어놨는데 수열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차례대로 나열을 하랍니다. 그러니까 AN이라는 녀석이 밑에 있는 거 2n분의 n 플러스 이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면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수열의 n번째 항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첫 번째 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를 집어넣으면 7인가요?
세 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3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항을 찾으라고 하면 뭐 5번째 항까지 나열하세요 했으니까 이 숫자들 5개 순서대로 나열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그 밑에 수열의 일반항을 추출하랍니다. 이제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까 n번째 항은 이렇게 생겼겠구나라는 걸 추측을 하는 건데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이렇게 가면 자, 질문 10번째 항은 얼마일까요? 숫자가 10번째 써져 있는 숫자는 얼마일까? 플러스 10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 질문, 그럼 15번째 써져 있는 숫자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5겠지, 그치? 보니까 홀수번째 써져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짝수번째는 플러스가 붙어있고 숫자의 크기, 즉 절대값은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가네. 그럼 일반항, 이 일반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일단 n번째 항은 n이 붙어있고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인 구조를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n승 정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n번째 항이 이렇게 생겼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치? 이제 이 정도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3분의 1, 4분의 2, 5분의 3, 6분의 4 이렇게 간대요. 자,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n번째 항은 그럼 어떻게 생겼냐 관찰을 해보니까 분자의 규칙을 보니까 첫 번째 항 분자 1, 두 번째 항은 2,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은 4. 그럼 n번째 항의 분자가 당연히 얼마겠어? n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겠고요. 그쵸? 또 규칙을 보니까 원래 분모가 분자보다 2만큼 크죠. 그쵸? 그럼 여기는 n 써져 있으면 그때의 분모는 n 더하기 2라는 값이 써져 있겠구나. 이 정도의 추측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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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생각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거. 이제 첫 번째가 1 곱하기 2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지금 1 곱하기 2. 두 번째는 2 곱하기 3. 세 번째가 3 곱하기 4. 네 번째가 4 곱하기 5. 이렇게 써져 있대요. 자, 그럼 또 질문. 그럼 12번째 항은 몇 곱하기 몇일까? 그치? 12번째는 12 곱하기 13이겠죠. 당연히. 그치? 그럼 n번째 항은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일까? n이고요. 그쵸?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거보다 1만큼 큰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규칙인데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 이 숫자가 계산이 되어 있으면 그 규칙이 눈에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어떤 숫자들을 나열해서 규칙을 찾고자 할 때는 무작정 이걸 계산하기가 쉽다고 해서 이걸 계산해서 써놓으면 규칙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규칙이 잘 보이게끔 적당히 변형을 시켜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규칙을 찾는 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수열은 아무 규칙 없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숫자를 나열한 것도 수열이지만 이런 것들은 추측을 하는 거에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이 다음에 뭐가 올지를 전혀 모르잖아, 너희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규칙이 있는 수열들을 배울 거고요. 우리가 수열 단원을 다 배우고 나면 머릿속에 딱 3가지 규칙의 수열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딱 3가지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배울 거예요. 규칙에 따라서 함수의 종류에 따라서 뭐 1차 함수도 있고 뭐 유리함수도 있고 뭐 이름들이 있잖아, 함수에. 수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첫 번째, 등차 수열이란 걸 배울 겁니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름에 들어있어요. 차이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차이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일정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 예를 들어 5, 8, 11, 14, 17, 이렇게 가고 있어요. 계속 맨 앞에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값들이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그렇죠? 즉 얘 빼기 얘도 3이고 이것 빼기 이것도 3이고 이것 빼기 이것도 3이고 이것 빼기 이것도 3인 이런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그 더해지는 일정한 값이 있을 거잖아.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질 거란 말이야.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질 건데 이 더해지는 일정한 값을 공차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그쵸? 공차라고 불러요. 오케이. 등차 수열에선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공차는 주로 알파벳 D를 주로 많이 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뭐 어려운 표현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수열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에요. 그걸 좀 일반화 시켜서 쓰면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쭉 있을 때 이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공차를 더하면 두 번째 항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공차를 더하면 또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고, 또 더하면 또 그 다음 항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이런 규칙을 좀 써볼 수가 있거든. 아,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을 빼면 공차겠네, 그치?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또 공차겠네, 그치? 네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빼도 공차겠네, 그치? 이와 같은 규칙을 쭈루루룩 왔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겠지. 이렇게 쓰는 건 n 플러스 1번째야. 바로 이전 항은 n번째 항이겠지, 그치? 이걸 빼면 항상 일정한 값 공차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첫 번째 성질입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정도 생각도 할 수 있어. 어려운 생각이 아니니까 등차 수열이 있는데, 그럼 등차 수열에서 자,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면, 그럼 여기 두 번째 항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있고 다섯 번째 항이 있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항에선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세 번 더해야 다섯 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공차가 몇 개 남는다는 얘기야? 세 개가 남는다는 얘기야, 그치? 3의 D 이렇게 남을 건데, 이 3에 대한 규칙을 보니까 얘와 얘 숫자 사이에 딱 차이가 3이잖아, 그치? 이 숫자에서 5에서 2를 뺀 게 딱 3이기 때문에 이 정도, m과 n이 둘 다 자연수라고 한다고 하면 m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빼면 그게 m-n 곱하기 d라는 값을 가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책 우측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은 있잖아, 무언가 정보를 얻기 위해 무슨 짓을 많이 하냐면 두 개를 계속 빼볼 거예요. 두 개를 빼면 무언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습니다. 되게 쉬워요. 자, 이게 등차 수열의 이제 성질을 조금 더 변형해서 써본 거고, 그럼 그 다음은 역시 수열에서 일반항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는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좀 배워볼 겁니다. 자, 등차 수열은 이제 일반항이라고 했으니까 n번째 항을 찾는 거잖아, 그치? 첫째 항이 A이고 공차를 D라고 하는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요. 이 등차 수열을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항은 A이고요. 두 번째 항은 당연히 일정한 값 공차를 더해야 되니까 A에다가 D를 더한 값이겠지, 그치? 세 번째 항은 역시나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몇 D? 2 D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네 번째 항은 그럼 A 플러스 3D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어느 정도 좀 규칙이 보일 거야. 그럼 열 번째 항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플러스 몇 D? 9D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따라서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D를 몇 번 곱해야 돼? 그쵸, n-1번 더하셔야 이렇게 D를 n-1번 더하는 게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입니다 라고 해서 등차 수열 일반항 공식입니다. 공식 외워놔야 이제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으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요. 보시면 첫째 항이, 봐봐, 첫째 항이 15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15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걸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두 번째 써놓은 것도 해볼까? 두 번째 써놓은 게 이 두 번째 게 공차가 몇이라고 써져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 점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니까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마이너스 4씩 계속 더해지고 있죠, 그쵸? 즉 초항은 2고요. 첫 번째 항은 2고요. 일정하게 더해지는 공차는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일반항은 첫 번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4입니다. 여기까지 올게. 이걸 계산을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6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얘네 둘을 조금 더 관찰을 해볼게. 봐봐. 이 일반항이 n이란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다항식이에요. 그렇죠? 몇 차 다항식이죠? 1차 다항식입니다. 지금 그치? 얘도 일반항이 지금 1차 다항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그때 그 n의 이 개수를 잘 보면 이 개수가 지금 등차 수열에 정수가 아니라 등차 수열에 공차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봐봐. 초항이 첫째 항을 줄여서 초항이라고도 부르거든. 뭐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분의 1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 플러스 n-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2분의 1n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써질 거야. 그치? 역시 n에 대한 1차식이고 그때 n의 개수가 등차 수열의 공차가 된다고. 오케이? 즉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언제나 1차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그때 n의 개수는 반드시 뭐여야 돼? 공차여야 돼. 오케이? 그럼 이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일반항 공식까지 굳이 쓰지 않아도 일반항을 조금 더 편하게 찾을 수 있거든요. 봐봐. 어떻게 찾을 거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뭐 이렇게 생겨야 된다.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걸 알고 역시나 이게 초항이잖아. 초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니까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5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이해돼?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5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반드시 얼마여야 돼? 18이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두 번째 것도 공차가 마이너스 4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n 하고 뒤에 뭐가 써져 있겠지, 그치? 물론 0이 써져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치? 근데 역시나 얘는 이런 거 다 몰라야 돼, 봐봐. 이 중에 하나만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라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고 하면 여기다 3을 집어넣었을 땐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즉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6이 나오려면 뒤에 플러스 6 이렇게 써 있어야겠지, 그치? 즉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고 그때 n의 개수가 공차이다 라는 성질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문제와 많은 효율이 생길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걸 잘 안 써. 실제로 이걸 간혹 공식이니까 일단 오피셜한 공식이니까 당연히 외우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실제 문제 풀 때 쓰지 않아도 되는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는 요 성질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많이 해결을 할 겁니다. 자, 봅시다. 봐봐. 자, 1번 문제인데요. 저기 위에 그 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게 이제 요 내용인데 요 내용들 집에 가서 다시 좀 잘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많이 막 어렵진 않아.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등차 수열 되게 할만하네. 수열 단원 되게 쉬운 단원인가 보네. 이렇게 좀 산뜻한 기분으로 집에 갈 건데 다음 시간 정도 되면 그게 또 와르르 깨집니다. 등비 수열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 1번 문제 볼게요. 벌써부터 이런 얘기, 희망적인 희망을 깨버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자, 등차 수열 AN이 있대요. 이 문제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있잖아. 이 표현이야. 등차 수열 AN. 이 문제에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함수 문제를 풀 때도 1차 함수 뭐뭐뭐 이렇게 써 있을 때랑 유리함수 뭐뭐뭐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접근 방식이 아예 다르단 말이야. 역시 수열도 지금 첫 번째 배우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어서 그렇지 등차 수열 말고 다른 수열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수열인지에 따라서 써야 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게 막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수열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 조건을 보시면 잘 보세요. 내가 니들이 푸는 거랑 조금 풀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때 우리 문제는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나는 뭐부터 찾을 거냐면 일반항은 뭐니? 이거부터 찾을 거예요. 알았지? 일반항을 찾아놔야 뭐 5번째 항이 얼마고 6번째 항이 얼마고 이런 값들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 두 개를 뺄 거예요. 통째로. 봐봐. 우리 아까 전에 얘에서 얘 빼면 뭐 남아? 공차 남아. 그치? 얘에서 얘 빼도 공차가 나와야 되겠지. 즉 얘에서 얘 빼도 공차가 나와야 되잖아. 즉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면 3D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윗줄에서 아랫줄을 빼면 그냥 3D가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윗줄에서 아랫줄 빼면 얼마죠? 9죠. 그쵸? 따라서 공차는 얼마? 3이에요. 얘에서 얘 빼면 9 맞죠? 9 맞죠? 그쵸? 공차가 3이야. 그럼 잘 봐. 일반항이 어떻게 생겨야 돼? 3n하고 뭐식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뒤에는 아직 모르니까 K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일반항이 반드시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잘 이용하면 되거든. 뭐 얘 가지고 해볼게. 그럼 첫 번째 항은 뭐라고 쓸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나오는 거잖아. 이 마이너스 84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3 플러스 K, 세 번째 항은 9 플러스 K, 다섯 번째 항은 얼마야? 15 플러스 K가 되니까 이게 3K 플러스 이거 얼마야? 27인가요? 이런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84라니까 3K는 마이너스 111이고 K는 이거 얼마야? 37인가요? 맞나요? 37? 이렇게 될 거예요. 아,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요렇게 마이너스 37이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으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되니? 이걸 물어봤잖아. 즉, 얘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이 얼마니를 물어보니까 아, 얘가 양수가 되는 n값이 얼마니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 이항하면은 13. 얼마 나오니까 n은 반드시 항의 번호이기 때문에 자연수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13. 얼마 12. 얼마가 나오겠지. 12. 얼마보다 커야 하니까 답은 13이어야 한다. 열.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A 더하기 5D고 R은 A, 뭐 A 더하기 물론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D가 9가 나오는데 D가 9가 나온다고? 네. 한번 계산해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맞는데?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A 더하기 A 더하기 D, A 더하기 3D, A 더하기 5D. 그럼 3A 플러스 D, 3D, 5D 더하면 8, 9D. 얘가 얼마? 마이너스 75. 3A 2, 4, 6D 마이너스 84. 두 개 빼면 3D는 잘 나오죠, 그쵸? 자, 두 번째 문제 잘 나옵니다.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답이 틀리면 안 되니까, 그치? 2번. 자, 2와 77 사이에 숫자를 m개를 집어넣었답니다. 즉 2가 있고요, 어떤 숫자가 있고요, 뭐 또 어떤 숫자가 있어요, 또 어떤 숫자가 있고, 어떤 숫자가 이렇게 막 있어서 그 다음에 77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이에 집어넣은 숫자가 m개래요. 이게 m개입니다. 질문, 전체 숫자 몇 개일까요, 그럼?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전체 숫자 m 더하기 2개겠죠, 그쵸?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치? m 플러스 2개입니다. 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등차 수열은 항상 보면 두 개를 뺄 거거든요. 즉 77에서 2를 빼면 공차가 몇 개 남아야 돼? 그럼 공차가 몇 개 남아야 돼? m 플러스 1 공차. 이런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까 기억나나?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면 5-2의 공차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잖아. 얘가 m 플러스 2번째 항인 거잖아. 맨 마지막 거니까 m 플러스 2개 있는데 맨 끝에가 m 플러스 2번째 항이고 맨 앞에 있는 게 첫 번째 항인 거잖아. 첫 번째 항 이렇게. 그래서 얘에서 얘를 빼면 m 플러스 1d가 나오셔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75는 그냥 이렇게 m 플러스 1 곱하기 d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근데 m은 m개니까 당연히 자연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문제 읽어보시면 공차가 1이 아닌 자연수래. 아, 이 녀석은 1이 아닌 자연수. 그 중에 m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둘이 곱해서 75가 돼야 되는데 얘가 커지려면 얘는 좀 작아져야 되지 않겠어? 근데 여기도 자연수고 여기도 자연수인데 곱해서 75가 되는 거. 즉 D는 무조건 75의 약수겠지. 그럼 75의 약수 중에 제일 작은 거 1 말고 3 있죠. 즉 D가 3이 들어갈 때가 m이 제일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D에 3이 들어가면 3으로 나누면 25는 m 플러스 1이니까요. m 값은 24입니다. 이렇게 등차 수열은 있잖아. 무언가 딱 두 개 이상의 항을 알고 있을 땐 그 녀석들을 빼는 것을 이용하여 무언가 정보들을 얻어내야 계산이 좀 편해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차 중항. 등차 중항. 이 등차 중항은 뭐냐면 뭘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냐면 숫자가 3개가 있다 이렇게.
숫자가 3개가 있어. 이렇게. 근데 얘네들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대. 그러면 그때 그 가운데 녀석 있지? 이 가운데 녀석의 이름이 이겁니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그때 가운데 숫자, 가운데 있는 녀석을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럼 이 가운데 숫자에 대한 규칙인데 이제 이런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숫자에서 일정한 값을 더해서 b가 나왔을 거고 이 숫자에도 똑같이 일정한 값을 더해서 c가 나왔을 거야. 따라서 b에서 a를 뺀 값고 c에서 b를 뺀 값이 당연히 똑같은 값이어야겠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숫자를 이항을 하면 a 더하기 c고요.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 가운데 녀석은 양 옆에 있는 녀석의 평균값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수직선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건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찍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으면 b가 어디 찍혀 있을 때 일정한 간격만큼 찍혀 있으려면 당연히 그 자리는 걔네들의 중점에 있어야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b의 좌표는 2분의 a가 c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보니까 이 숫자는 a와 c의 산술 평균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그쵸? a와 c의 산술 평균. 즉 등차 수열은 양 옆에 개의 산술 평균이 가운데 녀석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짜자자잔 짠짠. 자, 그 밑에는 그냥 세 숫자, 네 숫자, 다섯 숫자가 뭐 등차 수열 이룰 때 이런 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 왜 써왔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등차 중항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이제 이런 조건들이 나오거든. 근데 그냥 뭐 예를 들어 3번 문제를 보시면. 자, 3번 문제를 넓이가 96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차례대로 뭐 짧은 것부터 내가 A, B, C라고 할게. 당연히 B변이 제일 길겠죠, 그렇죠? 우리 문제가 세변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떠오르게 잡히는 2분의 A 더하기 C구나. 이런 게 떠오르겠지, 그치? 그리고 넓이가 96이구나. 둘이 곱하면 2분의 1에 AB는 96이구나. 요 식에서 그럼 AB는 얼마니 이거? 192구나. 뭐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그쵸? 세 번째, 세변의 길이의 합이 얼마니?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세변 길이? 세변 길이, 넓이가 90, 세변 길이의 합,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있잖아.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 오케이. 그러면 지금 조건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야. 즉 문자 3개고 식 3개니까 연립을 하면 a도 b도 c도 얼마인지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근데 이렇게 풀면 우리가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 때 너희가 문자가 2개짜리 연립방정식이 편하겠어? 문자 3개짜리가 편하겠어? 2개짜리가 편할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초에 문제를 풀 때부터 2개짜리 문자를 2개를 만들어 놓고 풀자 이거야. 자, 어떻게 세 숫자를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 세 숫자가 아예 등차 수열을 이루게 놔버리자는 거지. 예를 들면 첫 번째 거 A, 두 번째 건 A 더하기 D, 세 번째 건 A 플러스 2D. 이렇게 놓으면 일정한 값이 더해지잖아, 그치? 이렇게 놓으면 분명 숫자 3개 썼지만 이 안에는 알파벳이 A랑 D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것보다 더 이쁘게 표현하는 방법이 A-D, A 플러스 D 이렇게 놓으면 어차피 일정한 값이 더해지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러면 다 더한 값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할 때는 A, B, C 3개를 놓고 푸는 것보다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A, B, C로 놓고 풀면 안 된다가 아니고. 오케이. 자, 이렇게 놓고 그럼 또다시 풀어보면 제일 짧은 변이 당연히 A-D고 두 번째가 E고 B변의 길이가 A 플러스 D일 거야. 그치? 그러면 요 식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E 더하기 D의 제곱은 A-D의 제곱이라는 식을 만족시킬 거고요. 넓이 이렇게 쓰지 말고 넓이가 그럼 2분의 1 A
A-D가 96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연립해가지고 A랑 D의 값을 찾으세요. 사실 D만 찾으면 돼. 왜? 우리 문제는 세변 길이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다 합하면 3A가 나오거든. 그치? 다 더하면 3A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이 연립한 거에서 A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즉 D를 소거시켜서 A만 찾으시면은 3A 한 값이 우리 문제 답이다라는 거야. 이렇게 풀어야 계산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거기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그 아이디어를 써줬어요.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이렇게 놓고 풀어야 문제가 편하고, 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게 제일 편해. 계산이. 3D. 얼마씩 더해지고 있어, 지금? 2D씩 더해지고 있어, 그치? 일정한 값이 더해지니까 등차 수열이라고 할 수 있잖아. 어쨌든 다 더해서 D라는 알파벳이 없어지게끔 내 문자를 설정해놔야 그 계산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놓으면 A- 첫 번째 걸 이렇게 놔버리면 A-2D라고 놓으면요, 간혹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렇게 네 숫자를 이렇게 놓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지금 여기선 D가 더해지는데 여기선 2D가 더해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이건 등차 수열이 아닌 겁니다. 꼭 네 숫자일 땐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편하고, 다섯 숫자일 땐 또 공차가 D가 되게끔 놓고 푸는 게 편할 거예요. 알았죠? 자, 4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이 정도만 쓰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보시면 뚱뚱뚱뚱뚱뚱뚱. 봐봐. 우리 등차 수열이라고 써져 있는데 문제를 쭉 읽어보면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래. 우리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숫자의 성질 더하면 빵. 그치? 즉 더하면 빵입니다. 그쵸? 더하면 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이 1이래. 자, 봐봐. 나 이것도 어떻게 풀 거냐면 세 번째 항 더하기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이겠네요. 그쵸? 내가 왜 이렇게 놓고 푸냐면 나는 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이렇게 빼는 거지. 이렇게 빼야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D가 나와요. 왜? 얘에서 얘 뺀 게 D가 되니까요. 그쵸? 얘에서 얘 뺀 거는 3D가 나옵니다. 걔가 얘에서 얘 뺀 마이너스 2에서 D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야. 이걸 찾을 수 있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일반항이 마이너스 n 플러스 몰라요.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좀 전에 여기 문제에 내가 이렇게 썼지만 세 번째 항이 1이니까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야. 3 집어넣어서 1이 나오려면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일까, 원진아? 그쵸.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반항을 찾으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세요. 그럼 첫째 항은 얼마겠니? 당연히 1 집어넣으면 되니까 3이고요. 공차는 찾았죠?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첫째 항은 일반항만 찾아놓으면 첫째 항 찾는 건 1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이 편하다라는 거죠. 자, 뭐 5번 패스하고 6번 하나만 풀고 다음 파트로 좀 넘어가 볼까요? 등차수열 진짜 가볍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 수학 문헌인 아메스 파피루스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기록이 돼 있대요. 빵 120개, 부자네요. 그렇죠? 빵을 120개를 5사람한테 나눠준답니다. 각자 배당을 받는 몫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그럼 5명이 받는 몫을 이렇게 놔야 계산이 편하다라는 얘기죠.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자, 얘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얘가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가져가는 빵의 개수예요. 그럼 일단 전체 빵이 120개가 있으니까 이걸 다 더하면 120이야. 그렇지? 근데 다 더하면 몇 A야? 다 더하면 몇 A야, 서연아? 5A. 그렇지? 그러니까 5A가 120이니까 A는 얼마? 24. 여기까지 찾아놨네. 그치? A가 24시니까 여기 24, 이렇게 24. 그럼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사람은 24개를 받는 게 확정되었네. 이렇게 24. 이렇게 고쳐놓고 문제를 푸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이 좀 긴데요. 가장 적게 받는 사람과 그 다음 적게 받는 사람의 합이, 즉 48 마이너스 3D가 나머지 세 사람의 합, 나머지 세 사람은 72 플러스 3D. 이거의 7분의 1이 돼야 된대요.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1차 방정식 푸시면 D가 얼마인지 바로 나오겠지. 그치? 이제 7 곱해서 1차 3D. 3D예요. 37.
1차 방정식 푸시면 D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 그러면 문제는 다 끝났다. 뭐 이런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값이 얼마니?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문제입니다. 쭝쭝. 7번, 8번 이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넣어봤어요. 7번. 방금 한 게 6번이었니 혹시? 6번이었네요. 미안해. 7번. C가 90도고 AB가 1인 직각삼각형이 있답니다. 그럼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보죠. 뭐 대충 이렇게. C가 90도고 그럼 AB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AB 길이가 1이래요. 이 길이가 1인 등차수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ABC의 세 꼭지점 C에서 AB에 대해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대요. 여기까지. 그때 ACD 삼각형, 그 다음에 CBD 삼각형, 그 다음에 ABC 삼각형, 즉 요 세 삼각형의 넓이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답니다. 그때 BC 길이가 얼마인지 구하래요. 자,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세 직각삼각형은 얘랑 전부 다 닮음이죠. 그치? 전부 다 닮음이에요. 그쵸? 내가 그럼 두 변 길이를 X, Y라고 할 때 삼각형 CAD 제일 작은 거랑 삼각형 BCD랑 두 번째 거랑 삼각형 ABC랑 얘네 셋이 닮음이잖아. 그치? 그 닮음비는 Y 대 X 대 1일 거예요. 왜? 세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의 비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닮음비가. 그럼 그 세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당연히 Y제곱 대 X제곱 대 1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거는 근데 이제 이건 실제 넓이가 아니고 넓이의 비율이잖아. 그치? 그럼 세 삼각형의 실제 넓이를 Y제곱 K, X제곱 K, K라고 해보죠. 실제 넓이를. 얼마가 곱해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 세 녀석이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등차수열을 이룬데 가운데 녀석은 두 녀석의 평균이랑 똑같아야 되겠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K는 날려먹어도 되겠네. 그치? K를 날려먹어도 되겠네요. 슉슉슉. 이렇게요. 그럼 요식을 정리를 좀 하시면 2x제곱은 y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 다음 여기를 xy 1이라고 놨을 때는 아주 이쁜 공식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이 공식이 하나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이 연립해가지고 x값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x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y를 소거시켜가지고 y제곱 그대로 소거할 수 있잖아. 그치? 그대로 소거해서 x값 찾으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 계산이 제일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방법. 분필 이 깨졌어요. 자, 분필이 깨졌어요. 8번. 등차수열은 물론 삼각 사인 코사인도 그렇지만 조금 내가 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많이 다르게 풉니다. 많이 다르게 진짜 많이 다르게 풀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풀이가 한 가지밖에 없어서 똑같이 푸는 아까 파피루스 그런 문제들은 누구나 다 이렇게 풀 건데 이런 문제들은 이런 풀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넓이를 A-D 이 넓이를 A 전체 이렇게 푸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풀면 안 풀리진 않아.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뿐이에요. 알았죠? 어딨니? 8번. 오늘 곧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니까 이런 문제들이 되게 중요하죠. 문제 읽어보시면 AO 길이랑 OC 길이랑 AE 길이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답니다. 얘네들의 평균이 얘네.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봐봐. 얘네들의 평균이 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의 2배가 얘네 둘의 합과 똑같겠네. 그치? 요 녀석의 2배가 얘네 둘의 합과 똑같겠네. 그치?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항상 잘 못 그려줘. 그림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되게 이상. 수직으로 이렇게 A, O, B, C, D, E
자,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좀 전에 OC의 2배가 얘네들이랑 똑같아, 그치? 즉, 이 녀석의 2배가 얘와 얘 합이랑 똑같대. 그 말은 2대 1이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치? 길이의 비가 1대 2여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요 전체 길이를 몰라, K. 요 전체 길이를 2K.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나는. 우리 이런 공식 아나요, 혹시? 요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다. 혹시 이런 거 알아요? 중2 때 배운 건데. 중2 때 배운 공식 중에 이 수직. 요 녀석의 제곱은 얘 곱하기 얘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쵸? 아시죠? 그럼 요 녀석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가 되려면 요 길이가 루트 2K여야겠지. 됐어요? 됐어요? 그렇잖아요. 요 녀석의 제곱이 얘 곱하기 얘가 되려면. 아,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 기울기가 이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이 루트 2분의 1입니다. 기울기가. 얘들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됐나요? 근데 AB랑 CD는 지금 서로 무슨 관계일까요? AB랑 CD는 서로 평행하죠. 평행한 애들끼리 기울기가 어때요? 같아요. 우리 문제는 AB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이 답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AB 기울기 구하라고 한 거 맞죠? BC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면 우리 그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수직인 애들은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시면 BC의 기울기, D의 기울기 이런 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진짜 등차수열 일반항처럼 쉬운 게 없어요, 세상. 짜잔 짠짠짠짠. 설명 다 했는데 45분밖에 안 지났네요. 등차수열 합공식 봅시다. 등차수열 합공식. 수열의 합인데요. 수열의 합. 근데 참고로 이 수열의 합 공식이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많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면 저 뒤에 가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공식을 하나 배우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일단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등차수열의 합 한번 볼게요.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건데, 일단 등차수열 말고 그냥 수열의 합을 어떤 수열이든 있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이렇게 더해요.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 띠리리리링 n번째까지 합을 주로 대문자 S 해가지고 S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더한다가 영어로 이제 sum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게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앞글자 S를 갖다가 많이 쓰는 거예요. 어떤 수열에 반드시 근데 첫 번째부터 더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부터 차례대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즉 S5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5개 더한 걸 S5라고 하는 거예요. S2K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 2K번째 이렇게 더한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SN이라는 기호는 여기서 이제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도 SN이라고 쓸 건데 수열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냥 수열의 합은 주로 S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알았죠? 자,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이 공식이 이제 짱 중요한 공식이 2개가 나오는데 엄청 중요한 공식이 2개가 나와요. 첫째 항이 A이고요. 공차가 D인 수열이 있습니다. D인 수열이 있어요. 그 수열에 SN, 그러니까 즉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을 보고 싶어요. 그럼 그 마지막에 들어올 항, n번째 항 있지, 그치? 그 n번째 항을 내가 편의상 그냥 간략하게 좀 쓰기 위해서 L이라고 쓸게요. 뭐 라스트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 알았지? 그래서 L이라고 썼어요. 자, 그럼 보시면 얘가 봐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가 한 번 더해져 있는 게 두 번째 항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항은 그럼 두 번째 항에 공차를 한 번 더 더한 게 이게 세 번째 항일 겁니다, 그치? 등차 수열에서 쭉쭉쭉쭉쭉쭉 오다 보면 맨 마지막에 마지막 항이 있을 거 아니야, n번째 항, 그치? 자, 그럼 이 앞에 있는 항도 써보면 앞에 있는 항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왜? 이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다음 항이 나와야 되니까 L-D라고 쓸 수 있겠지. 그렇지? 또 하나 앞에 있는 항은 L-2D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쭉 마지막 항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이 합을 하나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 SN을 있잖아. 한 줄 더 쓸 건데요. 쓰는 순서만 바꿔서 여기를 L-D 이 순서만 바꿔 쓰는 겁니다. L-D 플러스 점점점 A 플러스 2D A 플러스 D A 쓰면 사실 윗줄 합과 아랫줄 합이 당연히 완벽히 똑같을 거야. 그치? 쓰는 순서만 바꿔 쓰니까요. 자, 그래서 이 윗줄과 아랫줄을 동시에 더할 거예요. 뾰로롱 이렇게. 그럼 좌변은 몇 SN? 2 SN. 그렇게 쓸 수 있겠지. 그렇게 더하면 얼마야? A 플러스 L. 그치? 근데 이렇게 더하는 것도 얼마야?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야.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1이 몇 개 생기겠어? 당연히 N개 생길 거야. 왜? N 한 가지 합을 더한 거 아니야. 그치? 즉, 요 값이 N번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하는 그 SN이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N 괄호 첫 번째 항 더하기 맨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하시면 어떤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첫 번째 공식이고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우리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었잖아. 그치? 이 마지막 항, 그 일반 항을 쓰면 그럼 N번째 항은 첫 번째 플러스 N-1D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글씨 잘 안 보이나? 마지막 항은 이 N번째 항이 일반 항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은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주는 거죠. 여기다가 쭉 집어넣으면 2분의 N에 여기 중괄호로 바뀌어야 되고 L 자리에 얘가 들어가니까 A가 두 개 있어서 2A 플러스 N-1D 이렇게도 씁니다. 두 공식 모두 엄청나게 많이 써요. 둘 중에 하나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두 개를 반드시 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공식을 쓸 때는 언제냐면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끝항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항의 개수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개수. 그렇죠. 이 두 공식을 언제 쓰냐면 첫 번째 알 때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고 마지막 항은 모르지만 계속이든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입니다. 즉, 두 공식 모두 첫 번째 항하고 몇 개인지는 알아야 되고 나머지 하나의 정보가 마지막 항이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공차가 주어져 있는지에 따라 어떤 공식을 쓰는지가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봐봐. 어떤 등차 수열이 있어. 1, 3, 5. 자, 이렇게 더하래. 지금 보면 딱 등차 수열이죠. 초항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지. 봐봐. 초항 알지? 근데 물론 공차가 얼마인지 아는데 끝항도 알아요. 그렇죠? 끝항 알 땐 이 공식이 되게 편하죠. 하지만 니네 이거 보고 몇 개인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혹시?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자, 이걸 찾을 가장 좋은 방법이 일반항을 찾는 겁니다. 일반항을 찾아놓으면 일반항이 공차가 2니까 2n하고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23 나와요? 12 집어넣어야지. 그치? 즉 얘가 12번째 항이라는 얘기야. 이걸 알아야 얘가 항이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즉 그럼 2분의 항의 개수에 초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그냥 뭐 이렇게 더하래요. 3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인수열에 S10을 구하세요. 즉 10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랍니다. 그러면 2분의 이 공식 쓰는 거예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0개겠죠. 당연히 10번째까지 합이니까. 초항의 2배 하면 얼마? 6하고 n 값이 10이니까 n-1은 얼마야? 9잖아. 그치? 9 곱하기 공차 얼마? 마이너스 18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계산 얼마죠? 마이너스 61 마이너스 60 이렇게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입니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문제를 좀 풀고 나서 해볼까요? 그 문제 풀기 전에 뭘 왜 그러노? 분필 이렇게 있노? 다. 그 10쪽을 먼저 좀 볼까요?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좀 쉬고 하고 쉬고 아니야 이걸 설명하고 이 문제를 풀려 그래. 어찌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쉴까 쉬고 나서 할까 뭐라고? 상관없다. 자 그러면 어찌까 언제다 어찌까 가나.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쉽시다 우리. 좀 표정들이 안 좋아져. 봅시다. 이게 합공식에 대한 좀 고찰이라고 해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등차수열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 다항식이었고 그때 n의 개수가 공차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치? 봐봐. 등차수열 합공식 Sn, E 요거 2분의 n의 2a의 n-1t 이걸 놓고 보면 A랑 D는 어떤 초항과 공차가 들어갈 거야. 그치? 그럼 SN을 n자리에 숫자를 안 넣고 n이라고 논다고 하면 요 식이 지금 n에 대한 2차 당식이거든. 얘랑 얘랑 곱해지기 때문에 이걸 좀 내가 정리를 해볼게. 2분의 n에 이 괄호 안을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를 분배를 시켜서 2도 따로따로 써주면 2분의 d에 n제곱 플러스 2분의 2a 빼기 d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즉 이건 n에 대한 몇 차 다항식이야? 2차 다항식이지. 그리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식에다 n을 곱하는 꼴이기 때문에 절대 상수항이 없고요. 세 가지 규칙을 봐야 돼. n에 대한 2차 다항식이며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으며 세 번째는 그때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반절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때 공차의 반절이에요. 그치? 이 세 가지 규칙. 첫 번째는 SN은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고요. 두 번째는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빵이라는 얘기죠. 없다라기보다 상수항이 빵입니다. 세 번째는 n제곱의 2차항의 개수가 공차의 반절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저기 있었던 135부터 23까지와 이런 값들을 내가 좀 빨리 구해볼게 알았지? 이게 더 빠른지 느린지 모르겠으나 봐봐. 이 수열은 공차가 얼마야? 2지. 공차가 2지. 그럼 2차항의 개수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치? 요 녀석. SN이 그럼 n제곱으로 시작해야 되겠네. 그 다음 여기가 몇 n 이렇게 들어와 있겠지. 이 몇 n만 잘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 합공식의 SN이라는 기호를 좀 관찰을 해보면 봐봐. S3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거지. S5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더한 거지. 그럼 S1은 뭘까? S1은 첫 번째 거 하나만 있는 거거든. 그치? 어떤 수열의 합에서 S1은 A1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치? 즉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저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여기다 1 집어넣어서 1이 나오려면 없어야 되겠네요.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잖아. 여기다 아까 여기 플러스 몇 n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상수항은 없는 거니까 1 집어넣어서 1 나와야 되니까 이게 그냥 내가 찾는 SN입니다. 그럼 내가 아까 12번째까지 합을 구하고 싶었잖아? 그러니까 저 12번째까지 답이 얼마라는 거야? 12의 제곱이 답이라는 거야. 144. 저거 계산하면 144가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좀 어렵긴 한데 그래야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립니다.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입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언제나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고요. 이게 역도 성립하거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SN은 언제나 등차수열이어야 합니다. 알았죠? 이거를 좀 이 세 가지 성질을 반드시 좀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죠.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자, 또 이어서 이제 이런 거 그냥 등차 수열을 좀 관찰을 해보면 그 11페이지의 박스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가 여백을 좀 남겨놨거든. 뭐 뭘 딱히 내가 막 쓸 건 많이 없는데 그냥 한번 보고 느끼면 돼. 봐봐. 뭐 1, 4, 7 얼마야? 10, 13, 16, 19, 22, 25, 28, 31, 34 띵띵띵 이렇게 가지고 등차 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알았죠? 자, 이 수열에서 이렇게만 관찰해봐. 이렇게 두 개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관찰해봐. 이렇게 여기 다음 거 하나 더 쓸까? 37 1, 10, 19, 28, 37 관찰해봐.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에요. 여전히. 그치? 즉 일정한 개수만큼씩 건너뛴 수열.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개수만큼 건너뛰어서 만들어낸 수열은 무조건 다시 등차 수열입니다. 뭐 공차까지 외우고 있을 필요 없어요. 뭐 3개씩 건너뛰었으면 2칸씩 건너뛰었으면은 뭐 공차가 이제 3배가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어디서 출발하든 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뭐 이렇게 건너뛰어도 이렇게 건너뛰어도 등차 수열이잖아. 그치? 4, 10, 16, 22, 28, 34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그치? 이런 성질 첫 번째 성질이고요. 그게 이제 거기 내가 써놓은 첫 번째 성질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 딱 이만큼 없어요. 여기서부터 봐도 여전히 그냥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치? 초항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그쵸? 당연한 얘기죠. 되게 당연한 얘기죠. 세 번째, 아이 괜히 지웠네. 다시 써. 18 맞니? 19 자, 세 번째는 여기 봐봐.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잘라볼게. 두 개씩 잘라볼게. 다음 얼마야?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그쵸? 5 얼마야? 17 얼마야? 19 얼마야? 41이야? 맞아? 29야. 미안해. 자, 다음 얼마야? 63 얼마야? 60 뭐라고? 여기 63 아니죠 그럼? 53 그쵸? 봐봐. 빨간색 글씨 봐봐. 무슨 수열인가? 등차 수열이야. 그치? 5, 17, 29 이렇게 14씩 지금 12씩 더해지고 있죠. 그쵸? 즉 이런 것도 다 등차 수열입니다. 어떤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개수만큼 이렇게 잘라가지고 더해서 만든 수열은 여전히 등차 수열이에요. 알았지? 되게 그냥 숫자로 예를 하나만 써놓고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이 당연한 얘기들을 문제 풀이에 잘 녹여가지고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문제를 하나씩 좀 보고 몇 개만 좀 풀어보고 좀 쉽시다. 좀 쉴까요? 아닌가? 좀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 쉬었다가 문제들을 쭉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뾰병